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어 면접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갖게 된 배경은 2015년부터 우리 국어 시험에 큰 변화가 왔죠. 시간도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이 되고요. 또 그동안에 개별 면접만 보던 것을 이제는 5분 스피치라는 어떤 하나의 영역을 또 선택했고요. 또 사전조사서의 명칭을 조사하니까 어때요? 이 경우에 수사 단계 같죠, 그죠? 그래서 명칭을 자기 기술서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인 우리 면접 시험에 크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은 2015년 면접은 철저한 준비를 요망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15년 이상을 면접을 7급하고 9급 국회 사무처 아마 가장 많은 우리 합격자들을 우리 7급이나 국회 사무처에 배출을 했거든요. 9급도 더불어서 많은 사람을 배출했는데 참고로 2014년도에 우리 9급 시험에 행정직 총수석을 우리 학생을 제가 배출했거든요. 1대1 그야말로 맞춤식으로 해서 전체 수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7급의 행정직에 우리 조규성 씨라고 마찬가지로 1등을 했습니다. 9급은 이동열 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직의 김민우 씨, 그 다음에는 교육행정직의 김조영 씨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직의 박성우 씨 2등하고 그랬었어요. 전반적인 거의 탑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을 각 조별로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 점에서는 제가 좀 안내를 하면 상당히 많은 정보, 수험에서 면접시험의 정보라든가 또 그동안에 이루어진 각종 데이터, 또 저도 면접관으로 또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5분 스피치라든가 바뀐 9급 시험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일부 학생들은 호기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 간단하게나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뀐 내용을 좀 일단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명칭에서 자기 기술서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점. 사전조사서에서요. 그럼 자기 기술서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 내용에 들어가는 영역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 남을 위해서 봉사한 정신이라든가,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례라든가,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여러분들이 경험이라든가, 인턴을 했다든가, 또 공직자로서의 들어가기 위한 여러분의 열정, 이런 내용을, 전반적인 내용을 다양한 20개 항목을 물어볼 거예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앞으로 좀 많은 공개도 하고 여러분에게 강의 시간에 또 안내도 할 겁니다. 이게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남을 위해서 배려한 거라든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 자세, 또 위기를 극복한 사례, 또 남을 설득한 사례 같은 거, 그런 내용을 많이 기술했고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내용에서 약간 변형해서 아마 기술을 하게 할 겁니다. 이게 또 하나는 자기 기술서는 자기 알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원 동기라든가, 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공무원이 됐을 때 포부 같은 거, 이런 내용을 앞으로 기술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변경사항은 세무직은 인사혁신처가 시험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직 나름대로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직 시험은 한 달 땡겼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세무직에서는 세법 회계학에 대한 전문적 영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우리 세무공무원들 합격하고 나서 연수를 받잖아요. 세무연수원에서. 이때 세무연수원의 기간을 상당히 좀 많이 늘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사전교육으로 많이 시키자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9급 준비하는 분들은 세무직 준비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수학이나 사회 선택보다는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아마 세법 회계학을 선택했다면 면접심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내용에 제가 주제를 하나 줄게요. 자, 그러면 왜 세무직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세법, 회계학, 수학, 가학 쪽 이런 과목이 있을 때 사회 마찬가지요. 과목 선택할 때 세법, 회계학을 저는 선택했다. 그 이유는 제가 세무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서 사전에 지식을 갖는 것이 앞으로 제가 공직에 들어가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이지만 세법, 회계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 맡겨진다면 열심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다른 어떤 수학이나 사회 선택하는 분에 비해서 아마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또 여러분이 세무 공무원에 들어가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소득세 담당인지, 법인세인지, 부가세인지, 또는 민원실인지, 또 기획실인지, 또 총무 파트인지, 또 운영지원실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질과 능력을 빨리 캐칭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의 전공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경험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영역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국세청에 근무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국세청의 기획실 아니면 세무서의 이런 경우에 법인세 담당 또는 부가세 담당 이런 식으로 영역을 끊어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제 세무직 들어가면 여러 가지 파트를 순번제로 돌아가거든요. 다 한 번씩은 섭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직종을 선택하고 들은 경우와 또 막연하게 맡겨지면 잘한다. 그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자가 유리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부를 또 영역을 빨리 정해서 설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시하는 것이. 그 점에서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기 기술서를 쓸 때는 좀 확정적으로 써라. 예를 들어서 대학 다닐 때 이것이 아니라 대학 2학년 10월경에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학생 여러분들은 군에 갔다 오셨죠. 군 시절에 그러지 마시고 군 시절에 13개월 시절에 일병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이게 또 말씀하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분 스피치입니다. 자, 5분 스피치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혁신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헌법 정신이라든가 봉사나 헌신, 공정성, 청렴성 이 내용을 인사혁신처가 지금 발표한 제가 보도자료입니다. 이틀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발표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다? 5분 스피치의 중요한 것은 발표할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술을 잘 하는가 이 문제예요. 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마 양식이 주어질 겁니다. 양식 주어지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을 써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기술을 잘 하신 다음에 발표할 때는 발표의 요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미리 저의 발표는 서론, 결론, 본론으로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발표 시작이 돼야 돼요. 바로 서론 들어가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발표할 때에 5분 이내지만 5분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3분도 잘 발표할 수 있습니다. 4분도 괜찮아요. 그러나 2분 미만은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다고 5분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는 아니에요. 우리 7급의 PT 발표율이 15분이거든요. 15분 동안 발표하면 이런 경우는 비호감으로 갑니다. 대부분이 7분 내지 8분으로 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분 이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3분 내지 4분 쪽에 맞추는 것이 유리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발표할 때 여러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영역을 만들어야 돼요. 발표할 때. 동일한 내용을 전부 다 동일하게 발표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기 유리합니다. 또 하나는 발표하실 때도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우리나라 부가세 현황이 의하면 이런 식으로 또 행정직의 경우에 2014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출산은 1.19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하다 이 경우는 틀리잖아요. 데이터를 얘기하시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최근의 데이터를 얘기하라. 최근의 데이터. 어떤 학생들은 2012년 출산율에 따르면 이 경우는 이런 3년 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비호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또 여러분이 어떤 발표하실 때 대법원 판례나 헌재 판례를 알고 있으면 판례를 얘기하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또 판례가 대법원인지 헌재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법을 얘기하십시오. 헌법 규정에 의할 때,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무원 봉사자로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봉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보다는 헌법 7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봉사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면을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자, 또 하나입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개별 면접이든 그 다음에 5분 스피치든 개별 면접은 최근의 사례를 얘기하십시오. 어떤 학생은 중학교나 초등학교 사례는 좋은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으로 좀 양보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정도, 그러니까 대학 시절의 사례를 얘기하시고, 또 남학생 여러분들은 군에 갔다 오셨죠. 군에 있을 때 사례,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 있었던 사례 같은 거,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장점을 얘기해야 돼요. 장점을. 제가 이러이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들어가면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영역들, 이런 내용을 5분 스피치에 담아야 되죠. 그래서 5분 스피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말투도 중요합니다. 말투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임팩트하게 좀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말하실 때는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십시오. 개별 면접이든 5분 스피치든 결론은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논거를 1개 내지 2개 정도. 자, 논거를 3개 이상 가게 되면 아마 구급시험에서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상명 하복 관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신입 입장에는 지나치게 여러분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가, 물론 강하게 할 것으로 해야 되죠. 그런 논거를 많이 얘기할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면접관은 2인 내지 3인이 들어오니까 토크식으로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필요한 내용을. 그런 차원의 논거는 1개 내지 2개를 얘기하고 다음 답변에서 보충료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 자, 그래서 5분 스피치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2가지 영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직자로서의 자세 같은 거, 아주 추상적인 내용을 자료 주고 쓰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직무와 관계된 내용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다. 지금 우리나라 체납 처분이 문제죠. 세무직인 경우에 체납 처분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공직자로서 잘 징수해서 국가의 재정에 기여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실 거고, 또는 여러분이 체납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아버지 친구께서 사업을 하신다. 그런데 그분이 체납 처분을 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직자로서 적정하게 공정하게 처리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또 사례를 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행정직이라면 최근에 와서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어떻게 하면 메르스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주제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추상적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소양이 뭐냐, 이런 식으로 간단한 발표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 점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면접은 다양한 케이스를 놓고 제1안, 2안, 3안을 놓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는 철저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것은 5분 스피치의 연습이 개별 면접하고 연결이 돼요. 또 하나 주의사항은 개별 면접하고 5분 스피치는 동일한 직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똑같이 50종 주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5분 스피치 따로 개별 면접 따로는 아닙니다. 이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다만 형식이 틀릴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면접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 해볼게요. 면접에서 여러분 평가할 때는 성실성, 또 여러분의 정직성, 도덕성, 전문성, 창의성, 이런 내용은 다양한 내용을 묻게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절이죠. 그 예절은 인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또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야 되고, 다 끝나고 나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면접하시다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수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실수하게 되면 제가 너무 긴장하여 실수를 했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또 이해되거든요. 이게 또 질문했을 때 답변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경우에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보완됩니다. 10개 중에 뭐 10개 틀린다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 비호감으로 가고 불이익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잘 극복하면서 예의를 갖추느냐. 또 하나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부족하니까 면접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좀 특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제일 첫 번째 선입관이 중요해요. 20초 안에 여러분의 어떤 선입관은 결정됩니다. 그런 선입관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들어올 때의 예정, 또 여러분의 표정, 또 하나 의복이죠. 의복을 여러분 양장, 그 다음에 남학생 여러분들은 양복 입어야 되죠. 최소한도 무난한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으십시오. 최소한도. 너무 튀게 되면 공무원들은 좀 싫어합니다. 이게 공직자와 같은 의복을 착용하는 게 좋다. 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면접 준비하실 때 항상 양복과 양장을 입고 준비를 계속 연습을 하십시오. 당일날 여러분이 정작하면 상당히 몸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습관을 좀 많이 들이고 평소에 좀 양복이나 양장 입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실 때는 편하게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또 하나입니다. 시험 분야에 가실 때는 반드시 시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시계를 찾느냐 안 찾느냐 그 점도 면접관의 체크 포인트 하나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다 있지만 핸드폰 소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 손수건 같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 품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또 하나입니다. 시험 다 끝나고 여러분이 나가실 때 최후에 물어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느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때는 정말 간단하고 짧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팁을 주면 여러분의 좌우명을 얘기하십시오. 제 좌우명은 무신분립 진인사 대천명인데 신뢰가 있으면 이상이 안 되는 게 없다. 무신분립이에요. 또 진인사 대천명이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에 최후에 하고 싶은 얘기 있느냐? 그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맡겨지면 열심히 국어공무원으로서 공직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 인사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길게 이해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오거든요. 우리 작년에 보니까 마지막에 할 얘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마지막 그때는 카피라이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5분 스피치, 그 다음에 자기기술서 이 두 개가 추가됐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필기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면접시험도 필기에 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여러분 의문사항이 생기고 기타 의문사항이 생기면 저에게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CHT016@한메일.net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제가 맨투맨으로 맞춤식으로 소수정예로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잘 만들어서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 다음에 기법이 있습니다. 면접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